다른 부분은 들어보면 알겠어요. 근데 1페이지에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및 세부 집행 내역 공개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듣는 국민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약 80여억 원이 지금 법무부를 통해서 법무부와 대검 등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출 증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국회가 유일하게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데, 또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저희가 사실상 심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에 재차 검찰에 사용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고요. 이 내역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지출 지침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를 문의하였고, 그에 대해서 지침 서류를 제공할 수는 없으나 열람은 가능하다고 하여 열람을 하고, 또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각 지청, 지검 등의 기관별 이 특활비 배분 현황과 여러 이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19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였습니다. 국정원을 소관을 하고 있죠. 야당 간사라면 국정원, 정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국정원 예산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은 결산, 예산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연필로 체크하면서 4시간, 5시간 동안 제가 직접 다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1차장 소관, 2차장 소관, 3차장 소관 자기들끼리 정리 못하는 것은 제가 교통정리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공개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야 될 기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예산도 제가 그렇게 한 바가 있는데, 검찰 특수활동비가 뭐라고 일단 이것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예산결산 심사위원들한테까지도 비밀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려면 세부 집행 내역을 알아야 제도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결산 심사를 하든 예산 심사를 하든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제도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기타직 보수 예산 편성 필요 등 2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읽은 것만으로는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이 정규직을 제외한 또 이 비정규직 등으로 여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 기타직이라고 해서 정규직 이외에 직제를 가지신 분들이 실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현실적인 보수와 또 체계를 좀 만들어서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정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원에서는요. 업무용 택시 예산을 감사 활동비 일반 수용비로 이관 편성할 필요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업무용 택시에 대해서 이 기본 경비를 더해서 특수활동비가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5억 8천여만 원 정도인데요. 감사원 직원 전체 직원 1,100명이라 봤을 때 그중에 감사 실제 업무를 하는 인원들이 만약 탄다고 해도 2만 원씩 택시비를 타도 2만 8천여 회를 택시를 탄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 8천여만 원의 택시비 지출은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했지만 실제 총액만 저희 법사위 예결소위에 보고를 했지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내역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일자와 여러 이 사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제출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감사원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업무용 택시를 탄다는 겁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5억 7,900만 원 정도. 감사원은 다른 차량은 없습니까?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뭐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뭐 이 잦은 야근으로 인한 택시 이용이었다라고 이것도- 하기에는 전혀 사실 소명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도요. 예, 실제로 업무용 택시를 탔는지 아닌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집행 내역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전혀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부실 결산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요. 제가 정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국정원에서 쓰는 모든 비용은 다 특수활동비에 해당되거든요.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략 짐작은 가는데 이 5페이지에 보면요. 둘째 줄에 보면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제도 개선 이거는 직접 국회에서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봐야 되고요. 특수활동비 관련 지침을 소위 위원들이 직접 열람하였습니까? 예, 열람했습니다. 그걸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원본 형태로 요약본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출했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네. 원본 형태로 이 전체 지침을 저희가 열람을 했고 뭐 필요한 부분은 메모해서 시간이 가능하다면 전 공개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사위의 네. 의결로서. 네. 그렇고요. 대법원이 시민단체에게 공개하도록 판결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제출받기로 하였습니다. 제출받았습니까? 받기로 했습니까? 네, 아직 제출받지 못했고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결산 심사를 하긴 했는데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이 정도 하고 통과시키고 해왔던 게 지금까지 국회 관례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결산 심사를 시작으로 2024년도 정기국회가 개회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정감사와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결산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반영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결산 심사 이후에도 계속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대 조건은 아니지만 일종의 부대 조건으로 우리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는 것을 계속 하시고요. 그것이 안 되면 예산에서는 어디다 쓰는지, 왜 쓰는지, 적절하게 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국회는 예산 심의권이 있어요. 그것은 심의권에 대한 포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기 전에는 이 예산 심사 특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일종의 부대 조건으로 오늘 통과를 시키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결론이 났습니까? 일단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 내역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 심사 이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위에서 그거를 의결을 했습니까? 이 부대 의견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 제가 이 수석전문위원회 최종 정리 보고 이후에 제가 구두로 감사원의 이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의결하기 전에 그거를 전제로 한 의결을 전제로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손 내리세요 좀. 진행하는 게 너무 이상해갖고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이상하네요? 자, 장경태 소위원장. 예. 그러면 소위원을 존중해야죠. 마치 소위원장 같다고.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전제로 의결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 간사 간의 감사원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중하고 해야지 말이지. 하나하나 무슨 뭐 따지듯이 훈계하듯이 시정시키고 말이지 현장에서. 그럼 동료같이 심의하는 의원들 뭘 보는 거예요? 아니 소위원장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세요?
소위 위원장님이 송석준 의원님, 보이면 안 되죠. 이건태 의원님도 잠시 조용히 하시고요. 수현들 보고하면서 뭐라고 하든 반응하지 마시고요. 송석준 의원님,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시. 송석준 의원님 위원장의 여기 아무나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했으므로 145조 1항에 의해서 경고합니다. 맨날 경고야 맨날. 맨날 경고 먹을 짓을 하고 있잖아요. 1차 경고합니다. 이거 보험처럼 진행하지 마세요. 고압적으로 끼어들게 하지 마세요. 송석준 의원에 대해서는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고 위원장 발언권을 얻지 않고 계속 발언할 시에는 145조 2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미리 경고 말씀드립니다. 자, 뉴스를 챙겨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처럼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미국 대선에 관련된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6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국가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란 기사가 떴는데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말고 지금은 국내 석유 시추 생산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포항 석유 발견 이슈가 나왔을 때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고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뉴스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월급으로 부자가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포항 석유 발견 관련주 중 많은 종목도 아니고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화성밸브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어느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6월 초에 이 화성밸브를 공유해 드리고 나서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전부터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선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 대선에 관련된 국내 관련 대장주가 무엇일까? 트럼프나 해리스 둘 중 누가 당선이 되어도 상관없이 반드시 오를 만한 국내 관련주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정책상 미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는 무려 2600% 가까이 상승했고 이명박 대통령 대선 관련주였던 이화공영은 4000% 이상 상승했던 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선주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제 번호 010-792-8273으로 정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 주소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요. 이 링크를 타고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미국 대선과 관련된 국내 관련 종목 중 앞으로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국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종목을 정확하게 사고 파는 시점을 받아보실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의 뉴스를 활용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92-8273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정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대선 관련 무료 추천 급등주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2-8273번호로 정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돈 1만 원으로도 시작해도 괜찮은 게 투자와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